자, 가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과정 수업을 할 텐데, 교육과정 수업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짧게나마,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금쯤 되면 이제 좀 여러 가지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학과 관련지어서는 선생님 잘 인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조금만 전공도 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도 아니지 뭐, 그렇죠? 좀 퀘션 마크. 첫 번째는 어떻게 계획을 짜는 게 좋은가라는, 교육학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교육학이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이제 문제풀이까지는 교육학을 뭐 예를 들면 한 30% 정도 공부를 해도 모의고사가 되면 한 10%만 공부하고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문제풀이 하는 지금 시간에 더 확실히 해놔야만 돼요. 제가 그 학생들을 노량에서 가르치다 보면 전반기에는 강의실에서 나와 막 열심히 들어요. 그러다가 후반기에 되면 강의실에서 없어져요. 그럼 저 노량진에서는 어차피 만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공부하니라고 물어보면 전공이 너무 급해서요. 그럼 그 아이는 그날 떨어지는 거예요. 전공이 급해서 교육학을 들으러 올 시간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전공이 더 어렵단 말이지. 80점이니까. 교육학은 20점이고. 근데 아직도 교육학이 더 어려워.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는 뭐 그렇진 않으니까. 그런데 어려운 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쉬우니까 손을 놓고 어려운 거를 하면 나중에 시험 보러 가면 그 쉬운 게 발목을 잡아요. 아는 거 같은데 인출이 안 돼요. 이거 뭐였지 그러다가 불안해요. 또 특히나 또 교육학이 1교시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잘 못 써요. 그럼 그게 뒤에까지 연결이 되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교육학이 조금 그런데 그러면 뭐 한 40%까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지금 해결해 놓지 않으면 모의고사 9월부터 전공에 거의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그거는 뭐 20%를 공부하든 시간을 40%를 할애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계획을 보면 우리가 인강생들은 여러분들 그 페이스에 맞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좀 현장 설명을 하면 우리가 월화에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럼 월화에 오늘 오전에 수업을 듣잖아요. 오전에 수업을 들으면 오후에 복습을 꼭 하세요. 근데 이 복습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복습을 하세요. 뭐 인출을 암기하려고 하든 아니면 키워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노트에 써보든 다른 건 하지 마시고 그날 수업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시간을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저녁 먹기 전까지 끝내시고 저녁부터는 다시 전공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으면 2시간. 그날 수업한 거 2시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 1시간 정도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플러스 이제 전공을 하시는데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거시적으로 얘를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세요. 그냥 리뷰 넘기면서. 뭐 하기 전에? 전공하기 전에. 왜냐면 전공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좀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리뷰를 수요일 앤 토요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학이 월화 오후까지 우리가 공부를 지금 다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과 목요일 날에 잠깐 한 20분이면 이거 충분해요. 20분 어떻게 이렇게 넘기는 거니까. 이거였었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였지, 이렇게 리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리뷰. 이게 되셨죠?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공에 매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할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럼 선생님 저 수요일날 전공 있는데요. 그러면 전공 수업 가기 전에 잠깐 보든지 아니면 전공 수업 끝나고라도 보든지. 그 다음에 토요일 다시 한번 보고. 근데 수요일이나 토요일날 한 번만 보면
확신이 조금 덜 들어요.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거니까, 훑어 이렇게 넘기면서 본 거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좀 하시도록. 월화 끝나고 목요일날 하면 안 되고, 월화 끝났으니까 바로 내일 수요일날 복습은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고 얘는 텀을 두고 다시 한번 본 거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공부를 해 가시도록. 그래서 전공에 아무튼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때는 복습이고 뭐가 없어. 그냥 모의고사 본 거 그냥 다시 한번 확인 끝. 그 모의고사 종이 버리면 돼. 그리고 전공하면 돼.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 전공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조금 불안해요, 마음이. 지금 교육학이 되어 있질 않으면 전공에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무튼 모의고사로 가면 90% 이상을 전공에 투여를 해야 되고요. 지금은 그거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시간을 좀 조절해서 그렇게 조금 확실하게 해놓는 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핵심을 갖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아직 암기가 잘 안 되고 인출이 잘 되질 않아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인출이 되지 않겠죠. 당연히 더 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이 끓는 점이 우리가 100도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9도까지는 그냥 뭔가 조금 미세한 것만 보일 뿐이지 끓지는 않는단 말이지. 제가 보니까 그 맨 마지막에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등산가면 헐떡고개라고 얘기하는 그 맨 마지막에 그 구간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기를 넘어서야 돼요. 이해되셨죠? 임계점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게 지금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 작업이 그 임계점을 넘기 위한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인출이 되지 않아도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출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제 완벽하게 인출하면 돼요? 시험 보러 가서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출이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완벽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여러분들이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그 다음에 인출이 잘 되지 않으면 혹시 전공 공부를 하다가 좀 힘들고 그러면 내가 잘 안 되는 것, 교육학계 공부를 하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포스트에 이렇게 좀 붙여놓고 그 부분을 열고 이렇게 입으로 쭝얼거려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고 입으로 쭝얼. 그럼 그게 인출되는 거거든요. 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아, 이거였지? 그럼, 영교육과정? 아, 맞아. 영교육과정? 쭝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대단히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인출되는 거니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 우리가 하면서 나눠드리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해설지에 이거는 전공책에 써져 있는 수준이니까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긴 문장을 외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핵심어를 가지고 쭝얼거리는데 꼭 뭐를 해라? 우린 잘하고 있어. 지금 맨 처음에 못 하다가 지금 잘하고 있어. 어떻게 해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왜 그런지. 그러니까 그게 항상 앞으로 이렇게 와야 돼. 이런 것 때문에 학생에게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그게 안 되면 학생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입으로 쭝얼거린 걸 나중에는 이제 갖다 집어넣고 이래서 학생의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너무 많이 안 가져도 돼요. 충분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들 가지고 예를 들면 되고, 여러분들 전공 가지고 예를 들어도 되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느 거는 내가 잘 알아. 그래서 설명을 막 5줄 했는데 어느 거는 몰라. 그래서 2줄 했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실 그 2줄 안에도 핵심어가 다 들어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어떤 치명타가 생기냐면
5줄 설명한 거와 2줄 설명한 걸 보면 2줄 설명한 거는 잘 모르나 보다 이런 인상을 갖게 되어요. 그래서 안다고 5줄 쓸 필요 없어요. 얘 2줄밖에 못 쓰면 위에도 그냥 2줄 쓰고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 깔끔하네 참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는 막 이만큼 설명하고 막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막 즉 어쩌고 막 했는데 여기는 2줄 딸랑 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렇게 분량을 그렇게 맞추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 할 때 하는 거고 지금 그래도 설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다시 한번 계획은 일반 여러분 계획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계획은 좀 이렇게 잡아서 대략 이렇게 잡아서 이 거실을 조금 보시면 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보고 여러분 전공에 매진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 전공에 매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인출이 안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눈으로 보고 책을 보고 입으로 쭝얼쭝얼 거리면 그게 쭝얼거리는 게 내 귀에 들려서 그럴 때는 독서실에서 하기 힘드니까 그럴 때는 옥상 올라가서 하시던지 뭐 인간센터에도 묻고 막 그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쭝얼쭝얼 큰 소리를 안 해도 되니까 입으로 막 움직여도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끝날 때쯤 되어서는 그 3달치 퍼트를 제가 다시 또 블로그에 올려놓고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걸 프린트를 하셔서 퍼트를 다시 한번 3달치 걸 조금 제대로 좀 짜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